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사들이 새해 들어서 고령자, 유병자 고객 모시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되고요.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에 주요 고객층이던 중장년층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라도 간편하게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 꼭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고할증 보험에서 중할증 보험으로 라는 키워드로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는 특별히 나이가 있으시고 병력 있으신 분들 집중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유병자분들을 위한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325, 335, 3132 등. 네, 맞습니다.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마법의 주문들 중 어떻게 유병자분들이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최민우 전문가님과 보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최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소개해드릴 내용은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아프신 사람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드셨던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과연 본인이 갖고 있는 유병자 보험이 정확하게 가입을 했는지, 올바르게 가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건요. 이 유병자라는 말은 보험 업계에서 병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당뇨, 고혈압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자, 또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환 이력자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보험보다는 당연히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다 신중하게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근데 이 유병자 보험이 원래 정식 명칭은 간편보험이라고 해요. 간편 고지사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간편 고지사항이 어떻게 간편한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병자 보험, 이 간편 보험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이 세 가지만 보고요. 또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수술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는요,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수술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는 고지하는 사항들이 적어요. 이 고지 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고지라는 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 알려야 될 의무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고지 의무는 보험금, 자, 이 보험금과 다이렉트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간편 고지라고 해서 이 고지할 사항들을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고지할 때 이것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설계사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병자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아시다시피 병원비를 냈던 거를 일부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이 두 가지의 유병자 보험도 고지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일반 종합보험처럼 고지를 하셨다가는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보험금을 나중에 신청하게 되실 때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자, 유병자 종합보험은 입원, 수술, 추가 검사만 봅니다. 3개월 이내에. 근데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요. 치료라는 항목도 보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치료를 했는지. 물론 단순 처방을 위한 치료는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2년 안에 실손의료보험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원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을 하였다. 그게 2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입원 수술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통원 부분이 그 보험사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 계약은 해지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5년 안에는 암만 보게 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암, 입원, 수술, 치료라는 부분도 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표에서 보면 역시나 간편 고지이다 보니까 세 가지 항목, 3개월, 2년, 5년, 이 3, 2, 5라는 단순한 항목으로 생각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해서 잘못되는 고지한 부분들이 많은데 왜 오해가 생기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저희 실제 고객분이 문의를 주셨던 건데 45세 여성, 10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하나를 복용 중이신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 2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수치 이상으로 약을 한 알 증량했습니다. 이거는 325 간편고지 대상일까요? 자, 고지사항에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3개월 이내, 2달 전에 검사를 받았네요. 근데 고지혈증 수치 이상 소견으로 약을 하나 증량. 입원 소견 없죠? 수술 소견 없습니다. 추가 검사, 재검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이런 상황을 그냥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약을 하나 증량했다라는 건 의사가 나중에 진료 차트를 쓸 때 약을 하나 증량을 했으니 추후에 이 검사 결과를 더 경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거 고지 의무 위반이다 해서 이 보험 계약 자체를 가입이 진행됐을 경우 가입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60세 남성 6년 전 위암 수술했습니다. 고지 사항인가요? 자, 6년 전 위암 수술하신 거죠. 수술은 고지 사항이 아니지만 치료 종료 시점의 기준으로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병력 고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되고 얼마큼 고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설계사분들한테 문의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유병자 보험,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할 때는 쉽고 보험금 받을 때는 어렵다. 자, 가입할 때는 고지할 사항들이 일반 보험보다는 쉽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쉽게 가입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가지 더 사례를 제가 들자면요. 약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년 전 뇌졸중 진단을 받고 수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325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기준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암으로 이번 수술 받으신 적 없으니까 가능하고 2년 이내에 수술이 아니라 3년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고 근데 이 가입을 하신 다음에 뇌졸중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이 재수술 비용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보면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몇몇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을 들이밀면서 이 재수술 비용을 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사는 되고 어떤 보험사는 안 되는 그런 약관 비교를 제가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지사 간편보험 약관에서는 기왕력도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력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질병 이력을 기왕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 약관 내용을 보실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란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 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보험 기간,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뇌혈관 관련된 진단을 확정이 되었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경우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되는 사례를 볼게요. 기왕력 보장 안 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이 보험 기간 전에 진단 확정된 분들, 그래서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약관 사례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돼 혹은 가로치고 진단 확정돼 이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의 보험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보험금이 무조건 부지급된다,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다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관은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요. 작성자 불이익이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험 약관을 누가 만들죠? 보험회사가 만들죠. 근데 이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에 대해서 가입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에 뭔가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세요. 약관에 대해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시점을 모르시는 거죠. 자, 보험을 왜 가입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보험금 신청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설계사한테 문의를 하거나 방법을 문의를 받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험금 신청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진단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걸 신청을 하신 다음에 보험사한테 결과를 통보를 받죠. 근데 이런 약관들을 들이밀면서 이런 약관들 때문에 보험금을 부지급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따져줄 수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옆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분들한테 상담, 컨설팅을 맡고 이런 거를 제대로 보험금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설계사분들한테 진행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유병자 보험 과연 어떻게 가입하는 게 현명하게 올바르게 가입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일반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반 보험이라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전 보험 회사에서 다 다루는 일반적인 보험.
근데 이 일반 보험 회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보험사에게 지금 가입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지해야 되는 사항들을 다 고지하신 후에 인수심사라는 걸 보험회사가 거칩니다. 그러면 이 인수심사가 전 보험사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보험회사는 이 인수를 아예 인수 거절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인수를 하는데 할증이 붙는 회사도 있고 부담보가 되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서 부담보는 뭐냐면 보험 기간 내에 이 담보 내용, 이 보장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부담보인데요. 이것도 기간마다 있습니다. 1년 부담보가 있고 2년, 3년, 5년 전기간 부담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기간 부담보가 됐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전기간 부담보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담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간편보험을 가입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왜 부담보가 됐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게 간편보험이에요. 그리고 이 간편보험에서는 고지 의무 전문가가 상담한 다음에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인과관계라는 게 보험회사에서 담보 내용과 다이렉트 연계가 돼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과거에 허리를 다친 치료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제가 암 발생률 확률이 높아질까요? 뇌나 심장 쪽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보험회사는 허리 관련된, 척추 관련된 사항들만 부담보를 잡던 할증이 되든 할 겁니다. 그러면 허리 관련된 것들 빼고 할증된 거나 부담보 된 것들은 빼고 일반 보험으로 다 보장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너무 많이 불안하다 하시면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생식기, 양성종양에 관련된 인과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암이죠. 자, 생식기 질환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유방이나 자궁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양성종양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일반 보험으로 전체 다 전 보험사에 심사 비교를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서 일부 설계사분들이 이 전 보험사에 심사를 넣는 거를 하루 이틀 좀 고생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귀찮다고 상위 보험사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심사를 넣고 결과를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그냥 심사도 안 넣고 그냥 우리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력들은 일반 보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죠 라고 소개받으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보험사의 심사를 비교를 하면은 심사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암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3년 부담보, 어떤 회사는 1년 부담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보험사별로 상담 사례를 다 받아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암만 부담보가 떨어졌으니까 문제없이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전 기간 부담보, 만약에 전 보험사가 좀 이게 질병이 조금 심해서 전 기간 부담보로 다 떨어진다면 그때 암을 집중적으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설계사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고 단순히 그냥 간편보험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으로 입원 수술하신 분들은 과연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이라 하면 암, 뇌, 심장 관련된 입원 수술을 말하는데요. 우선 325 보험은 5년 안에 암을 보기 때문에 암 환자는 325 보험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뇌랑 심장 관련된 입원 수술하셨던 분들은 325 보험 혹은 33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암으로 만약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암보험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높으세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재발암 그리고 전이암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쉽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암 치료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암 보험을 더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5년 안에 암 입원 이력이 있으셔서 쉽게 상담 문의 못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또 있습니다. 자, 3일 보험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3일 보험은 325 보험에서 5년 이내에 암 이력을 제외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으로 입원 수술을 하신 지 1년이 경과하셨다. 이 3일 보험의 1이 그 1년이거든요. 암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입원 수술하신 지 1년이 지나셨다 하셔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3일 보험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이 지나셨다 하면 재발암, 전이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3일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은 고지 의무를 더 꼼꼼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지 의무는 보험금과 다이렉트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정확히 했는지 지금도 유병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했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문가들과 상담을 다시 한번 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보험은 완전 보험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기왕력이 또 있으실 때는 약관 사항에 진단 확정된 문구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있다고 해도 보험금을 무조건 부지급된다는 아니지만 보험사랑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분쟁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권하는 설계사분들 만나지 마시고 일반 보험으로 최대한 많은 보장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하실 때 찾는 게 유병자 보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험은 세일즈가 아닌 컨설팅입니다.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험이 어떤 상품이 좋다, 어떤 회사가 좋다고 해서 그 상품을 다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개개인마다 질병 이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 옷 입듯이 보험도 맞춤 컨설팅으로서 설계를 올바르게 받길 권장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맞춤 컨설팅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새해부터 참 건강에 더 예민해지고 신경 쓰이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병력이 있다 하시는 유병자분들은 더욱더 탄탄하게 보험을 만들어 놓으시고 편안하게 한 해를 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이 보험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비싸진다거나 이 부분은 아예 보장이 안 된다라고 부담부가 잡히거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을 좀 망설이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소개해드렸고 특별히 암의 병력이 최근에 있으신 분들도 또 가입할 수 있는 플랜까지 만나봤으니까 많은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민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암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얼마 안 된 분, 5년 이내에 암의 수술을 받은 분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이 암에 또 발생했을 때 재발암에 대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부분이요. 3일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325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암 질병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3일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재발암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고객분 중에 한 분도 이 3일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재발암이 발생을 해서 보험금 신청을 하셨는데 부지급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관들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조언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전문가 팀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주시면 그게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1년 암 입원 수술을 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면 3일 보험으로 암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재발암, 전이암 모두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와, 다행이네요. 암에 걸렸다고 내가 암에 대해서 재발이 됐을 때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참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1년만 넘으셨으면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일 조건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내가 암의 병력이 있어도 또다시 암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재발암도 굉장히 흔하다고 하니까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유병자분들이 기존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병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장 못 받아요라고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요. 지금 들고 있는 보험에서 평생 동안 그 부분의 보장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기간 부담보라는 내용 자체는요. 사실상 의미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전 기간, 보험 기간 전체적으로 부담보를 받는 게 맞지만 약간 내용상 보면 전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으면요. 이 전기간 부담보라는 항목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할 때 전기간 부담보니까 이거는 가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편보험을 그냥 가입을 하시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종양이 생겼어요. 종양이 생겨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종양 때문에 전기간 부담보로 암이 부담보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종양을 5년 동안 치료를 안 하고 검사만 받은 거예요. 그냥 추적 관찰만 한 거죠. 근데 이 관찰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이 전기간 부담보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 종양이 나중에 혹여라도 그 종양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제가 암이 걸린다면 그 전기간 부담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유병자분들이 지금 유병자분은 지금 부담보가 잡혀서 이 부분을 보장을 못 받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으시고 보험을 가입했어도 5년만 지나면은 이 치료 이력이 없으면은 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 보험 그냥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이걸 유지하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민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 내가 당장 겉보기에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보험사의 기준에서는 내가 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에서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험 가입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께 특히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가입의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어떤 조건의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고할증 보험에서 중할증 보험으로라고 합니다. 박희석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병자분들이 특히나 보험료에 예민하시다 보니까 할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니까 고할증보다는 확실히 중할증이 좋을 것 같은데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일단 고할증 보험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네. 중할증 보험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고할증이랑 중할증, 고할증이란 말은 사실 안 쓰는데 네. 중할증 보험이 있으면 고할증 보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고할증 보험이 어떤 건지 그걸 중할증 보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보험료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보험료가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보험료가 중요할까요? 보험사도 보험료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보험료를 네. 좀 많이 네. 내시는 네. 고객분들이 고맙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시청자분에 서서 좀 봐야 되니까요. 맞아요. 보험료도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손해율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보험사 입장에선. 근데 이제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지 의무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보통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많이 네. 알고 계시는데 유병자 보험은 정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까 최민호 전문가가 앞에서 강의해 준 것처럼 뭐 325 보험, 335 보험, 뭐 3일 보험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이걸 통틀어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 보험사나 이제 저희 같은 보험 설계사 전문가들은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간편 가입 보험은 뭘까 간편됐다는 거예요? 유병자분들이 간편 가입 보험을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뭐 어떻게 뭐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간편해줬다는 거는 간편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네. 간편하지 않은 건 이제 일반 보험에 있는 고지 의무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이거를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줄 수도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고 부지급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지 의무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325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 이내, 뭐 2년 이내, 5년 이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335 보험인 거고요. 오. 그리고 335 보험이 중할증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병자 보험 하면은 저도 그렇고 325 조건이 딱 떠올랐거든요. 335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숫자 하나만 바뀐 건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간편 보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까요? 네, 간편 보험은 일단 아까 제가 간편해졌다는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보험이라는 게 있고 이 일반 보험은 사실상 뭐냐면 고지 의무가 10가지가 되게 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는 첫 번째가 3개월 이내에 통원을 한 적이 있느냐인 예.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죠. 통원을 3개월 이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4개월 전에 감기로 통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었어요. 예. 그럼 이건 고지 의무 사항일까요? 감기는 왠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떨까요? 좀 예를 들어 뭐 허리가 아파서 네. 주사를 맞았어요. 허리에. 그러면 그게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이요? 네. 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그런데요. 것 같죠? 예. 근데 사실상 뭐냐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면은 오. 사실상 보험사는 그러니까 고객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알게 돼요. 근데 사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알았는데 이건 사실 고지 의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보험사가 이걸로 뭐 보험을 가입시켜 줄지 안 네. 할지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몇 군데 있고요. 하지만 내가 만약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한다면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에다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 조건에만 내가 딱 맞추면은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요, 이 315 보험의 고지 의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또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제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 소견이에요. 네. 재검사 소견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목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한 거죠. 이걸 결절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종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양이 이제 암이 되는 종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제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건 뭐 나중에도 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뭐냐면 재검사를 하는 속어는 이게 종양인데 양성으로 갈 수도 있고 악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오.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이 종양 크기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사마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재검사 소견을 내는 거죠. 예. 뭐 6개월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검사해 볼까요? 초음파 검사해 볼까요? 아니면 1년 있다가 검사해 볼까요? 이런 소견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있었는데 까먹을 수 있잖아요. 오, 그렇죠. 그런 거는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이들 아시고 계신 건데 맞아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그러니까 이 계속하여가 한 어떤 질병이나 내가 증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갑상선으로 7번을 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번을 갔다라고 한다면 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 제 이제 친구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되게 여러 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이게 보험금을 한 번 갈 때마다 청구한 게 아니고 모아서 한 번에 보통 청구를 그럴 수 하잖아요. 있죠. 근데 청구를 했더니만 이걸 안 준다. 예. 이건 고지 병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갔던 거다. 그렇게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세 보니까 6번이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거 그런 일이 이야기하면은 받을 네. 수 있는 거네요. 6번 갔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네. 하니까 보험금 바로 지급이 됐어요. 역시 알아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꼭 소비자님들이 기억을 하셔야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설계사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 교육할 때도 많이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냐면 예.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은 약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병원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치 약을 지어 오세요. 근데 지어 왔는데 내가 안 먹었어. 그래도 30일 이상 투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에서 이거는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투약한 걸로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있는 이제 뭐 약을 드시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세 번째에 5년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투약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일반 보험에는 사실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간편해진 이제 325 보험이나 335 보험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이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열심히 보시고 정말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유병자 보험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325 조건의 그 고지 의무도 볼게요. 325는 뭐 정말 많이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수술, 입원, 그리고 재검사 의사 소견이 있는지 네.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 많이 해당이 되세요. 이 두 번째가 네.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입원 수술인데 예를 들어 뭐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몸이 아픈데 네.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사실 이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우리 그래요. 건강염려증이 다들 있어서 네. 병원을 다들 가시는데 입원을 그걸로 만약에 뭐 한 2, 3일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러면 고지를 하면은 안 해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했을 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어도 예. 정말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보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험사가 판단하면 승낙을 해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2년 이내에 이런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는 보험 가입이 안 되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325 조건, 그럼 335 조건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335 조건은 이제 중간에 325에서 335, 3만 바뀐 건데 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년 이내 입원 수술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1년이 되게 늘었네요. 네, 어려워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지금 335 보험이 작년 중후반부터 예. 출시가 돼서 335 보험을 아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는 335 보험을 저한테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나온 지 얼마 네. 안 됐으니까 아시는 분들만 네. 아시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5 보험보다 2년에서 3년으로 가다 보니까 예. 보험 가입하는 게 까다로워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안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냐,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한 적이 있느냐가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335 조건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없다, 예. 4년 안에 있다, 뭐 3년 6개월 전에 했다, 그런 분들은 문의를 막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네. 혜택이 큰가 봐요. 이 보험이 바로 중할증 보험이라고 하고요. 예. 이 중할증 보험은 이제 보통 소비자님들은 잘 모르시는 거고,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들한테 뭐 자료를 주거나 교육을 할 때 이 보험이 중할증 보험이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고할증 보험에서 중할증 보험이잖아요. 고할증 보험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럼 고할증 보험이 이제 조건이 덜 까다로운 만큼 그렇죠. 뭐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할증 보험이라고 해서 뭐냐면 보험사에서 고할증 보험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건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중할증 보험이 335 보험이니까 어. 고할증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10%에서 20% 비싸거든요. 예. 이게 고할증 보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뭐 결국 내가 가입만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은 조금 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라도 내가 유리한 보장과 보험료를 챙겨가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비교해 볼게요. 325 보험과 335 보험 딱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일단 보험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험료가 제일 중요한데 보험료가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335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험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예. 상위사라고 하는 뭐 삼성은 없어요. 현대, KB, DB손보 뭐 이런 데 몇 군데만 있고 네. 메리츠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만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335 보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사실 이 소형사하고 대형사가 있는데 소형사 보험들이 무조건 325 보험은 네. 똑같은 조건이어도 대형사보다 소형사가 저렴했어요. 33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소형사 325보다 이게 보험료가 저렴할까? 했는데 이게 웬걸?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형사의 325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더라 이거죠. 아직 조금 아쉬운 거는 325 보험이 소형사는 아직 안 나왔다. 근데 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소형사들은 사실 대형사에서 나오면 네. 그걸 따라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보험료 딱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325 보험으로 55세 여성 기준으로 해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성 기준이고 1급이고 20년 납, 20년 갱신이에요. 보시면 335는 사실 뭐냐 근데 갱신형밖에 없고요. 325는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갱신형 상품들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예. 만약에 연세가 보험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죠. 갱신이 거의 갱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년 갱신 상품도 있고 30년 갱신 상품이 있어요. 근데 325는 20년 갱신 상품이 있고 네. 30년은 없거든요. 20년 납 100세 만기가 있지만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65세 이런 분들은 비갱신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30년으로 하면 사실 65세부터 95세까지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지면서 물론 내가 내는 기간은 좀 길어지긴 하지만 네. 중간에 만약에 내가 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3대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도 되니까 나이가 있으시면은 병이 네.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이분들은 이제 갱신형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연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뭐 비갱신을 선택할지 갱신을 선택할지를 네.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325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졸중 하고 이제 수술비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험료로 따지면 보통 지금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10% 정도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10%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왔는데 암보험만 일단 계산을 한번 네. 해보면 뭐냐면 이거는 지금 3천만 원 기준이에요. 3천만 원 기준일 때 325 보험 같은 경우는 42,540원이에요. 예. 이걸 이제 20년을 계산을 하면 곱하기 12 하고 곱하기 20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20만 9,600원이 되는 거고 예. 335 같은 경우는 934만 원인 거죠.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뭐 100만 원 가까이가 네.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100만 원 가까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히든 카드로 오늘 네. 이제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예. 이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은 암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최민우 전문가도 말씀했지만 인과관계를 보는데 고혈압으로 인해서 암에 걸리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에 걸리는 거는 이제 다른 질병들 아까 이제 뭐 자궁이나 뭐 이런 것들 갑상선이나 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양이 이제 약성 종양으로 바뀌는 건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암에는 연관을 안 미치고 다만 뭐냐면 혈관 질병, 네. 뭐 뇌나 심장 쪽에 혈관 질병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혈관 쪽으로 이제 325나 335로 가입을 하는 거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이 있어도 그냥 일반 암 플랜 가입을 가능하다. 고지를 해도 가입을 오.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좀 사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불편하겠지만 이거를 좀 쪼개자. 라는 거죠. 조금 부지런해지면은 내가 네. 정말 많이 네. 아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많이 아낄 수 있죠. 뭐냐면 지금 325랑 325 보험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냥 일반 암 플랜 같은 경우 770만 원이니까 한 230만 원, 250만 원 정도 싸거든요. 오. 근데 보시면 325 보험 같은 경우는 75세 만기예요. 20년 네. 갱신이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이걸 95세까지 가져간다. 90세까지 가져가면 정말 이걸 딱 제가 90세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90세 만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대충 해봐도 이때는 사실 75세 만기가 되면은 보험료가 글쎄요, 제 생각에 2배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42,000원이 아니라 8만 원, 10만 원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거의 2,0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이제 그걸 쪼개질 수 있는 좀 설계사.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것도 설계를 하는 것도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비교해가지고 쪼개서도 가입시켜 드리는데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대충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에다가 딱 다 넣어버리고 다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스마트해지셨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하면 좋겠다. 네. 네,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설계사분도 조금 부지런하게 더 네. 바빠지셔야 되겠고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사인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네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네. 갱신형이나 335 조건 되면은 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안보장만큼은 건강하신 그런 분들의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합쳐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플랜 같은 네. 경우는 암 진단을 이제 일반 플랜으로 가입했을 때고요. 근데 이제 암만 늘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뭐 필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상해 사망이라든지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가 조금씩은 들어간다. 근데 보험료 뭐 7원 300원 정도는 이제 좀 내시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플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시면 325하고 335에서 지금 제가 335에 이제 해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혈관 질병만 가입을 하는 거죠. 뇌졸중이나 뇌혈관, 심근경색, 화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수술비 요것만 가입하면 325에서는 44,380원인데 55세 여성 기준에 335는 38,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결론은 이거 두 가지를 잘 합치면 맞아요, 보험료도 맞아요. 아끼고 보장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네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면 일단 이거를 나눠서 아까 335는 중할증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할증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20년 갱신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보험이 20년 후에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될 수도 있으니 저는 보험료를 총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335 보험으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아직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병이 있는데 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면 335 플랜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암 보험은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꼭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부지런하게 보험 가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병자분들은 암보장만큼은 건강치로 따로 가입하시고요.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유병자 325 조건으로 가지 마시고 335 조건 심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최대한 저렴하게 큰 보장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희석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